오늘의 장수인이 사시는 곳, 여기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무심하면서도 급한 성격의 소유자 권정자 할머니. 평소 일을 서두르다 보니 실수도 많고 매일 청소하고 치우시지만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멀다는데요. 만날 깨끗하긴 해도 정리를 잘 못하거든. 원래 정리를 잘 못하거든. 하지만 박찬희 할아버지는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 노부부의 일상은 언제나 엇박자입니다. 애기 뭐야 주글주글한 게 보기 싫게 옷을 이따구로 해 입는단 말이야. 그래 성질 내지 마요. 성질 안 성질 내기는 내. 일을 이따구로 해버린대. 안 해도 괜찮아. 성질 내려면 하지도 마요. 밭일하는 방식도 전혀 맞지 않는 노부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빠른 일 솜씨가 불만이고 할머니는 너무 꼼꼼하게 일하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항상 급한 게 없고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러는 식. 뭐라고 해요? 뭐라고? 누가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독특한 노부부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는 충북 제천의 구악산 자락. 어느덧 초여름의 빛깔이 내려앉았습니다. 철도길이 뻗어 있는 작은 마을에 오늘의 장수인이 살고 계신데요.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노부부. 이분들의 일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십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나 본데요. 그런데 마당 한편에 부동 자세로 걸려있는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복구했어?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있던 자리 다 있어야 되고요. 모자도 있던 자리 다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놓으면 꼭 뭐라 그래요. 이런 것도 다 내가 땅에다 놔두면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해요. 정말 할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잠시 후 밭에 도착한 노부부. 밭이 꽤 넓어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집안일부터 밭일까지 모두 할머니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20년 전 퇴직 후에야 밭일을 거들기 시작했다는 할아버지. 밭일 솜씨는 당연히 할머니가 한 수 위겠네요. 오늘은 감자밭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감자 푹 준다고. 감자 푹 준다고. 감자 푹 주는 게 뭐예요? 이거 흙 떠붙는다고. 감자가요 여름철에 이 부식으로 많이 나가요. 요새 옛날엔 이 여름철 주식이 썼는데 요새는 부식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도 먹어야 되고 애들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밭이 이래 넓으니 조금씩 해서 놓은 거 먹으려고 그래 조금 해요. 매년 함께 짓는 농사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옥신각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이래요 빠졌잖아요. 좀 알들이 좀 꼼꼼히 해야지 뭐예요. 이래고 많이 한다고.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거들면 빨리 따라와요. 아유 그런 소리도 없게 하냐. 만날 그래 해가지고 돼. 여기 좀 이래 매끈하게 해놔요. 아이고 흙만 덮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 감자는. 가만 보니 할머니의 손이 더 빠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빠른 것보다 꼼꼼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맨날 이래 이걸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이 걸음을 밑으로 놔야지 걸음을 이래 우로 해서 이게 걸음이 흙에 묻혀야지 이게 걸음이 되지. 이 뭐 급하게 하는 거 천천히 뭘 급해 이래 좀 알뜰히 요래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럼 한 번 해야 거 두 번 할 거 한 번 해도 되잖아. 여기 풀도 좀 매미. 자기 한 구랑 할 동안에 내 두 구랑 나가요. 부지런히 따라와요. 할아버지의 깐깐한 잔소리에도 아랑곳 않으시는 할머니. 일하는 속도가 점점 더 차이가 납니다. 일도 자기 성질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빨리 따라와요. 섰다 피다 하지 말고. 동작이 느리잖아요. 전 좀 빨리 가고. 할머니의 타고난 성격도 성격이지만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지다 보니 꼼꼼히 뒤돌아보고 다시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꼼꼼하게, 할머니는 빨리빨리.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죠. 감자에 흙과 거름을 덮어주고 이번엔 아래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혼자 발길을 서두르시는 할아버지. 넓은 밭 한켠에는 마늘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마늘밭에 봄이 되면 벌거지가 생겨요. 그래서 살충제도 치고 또 요새 농작물에도 영양제를 안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충제하고 영양제하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날이 들었으니까 좀 뿌리려. 영양제 칠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는 할아버지. 속이 터지는 사람은 할머니십니다. 한낮 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서두르라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 마음처럼 할아버지는 서둘러 주질 않습니다. 다쳤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일을 멈추고 한참 동안 서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빨리빨리 약 쳐요. 느긋하게 있지 말고. 믿어요? 대답도 안 하네. 일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저 답답하기만 한 상황. 동작이 원래 느려가지고는 아이고 속 터져.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요거 매이 가지고 청소하는데 이걸 빼먹고 또 걸어갔으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참. 이렇게 뭐 만지는 것도 이게 자꾸 어색해지니 이게 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아는데. 약통 호수까지 청소하셨다는 할아버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답답해요. 나 먼저 가요. 가요. 어. 나는 오거나 말거나. 아이고 속 터져 죽겠어요. 기다리다 못한 할머니가 먼저 자리를 뜨고 마십니다. 농사일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느긋해가지고 빨리 할 수도 없고 좀 동작이 좀 천천히 하는 마음이요. 저는 빨리 해도 우리 할아버지는 조금 더디하는 성격이요. 그래서 만날 좀 소리도 질러요. 지인의 주선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노부부. 결혼한 지 벌써 57년이 됐지만 할아버지의 직장 생활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의 성격을 잘 몰랐다는데요. 지금까지도
각자 나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제일 처음부터 좀 깔끔하고 이런 거는 좋았었는데 좀 같이 살아보니까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그냥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언제부터 모르나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같이 알은 거죠. 10년 되고부터 10년 전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살면서 서로 그냥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저는 내 얘기하고 그냥 여태껏 그래서 살았어요. 워낙 깔끔하고 꼼꼼한 할아버지. 어느 물건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건 제자리에 둬야 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다른 사람도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전부터 내 등만 버린다며. 이 신을 이렇게 야. 자기 신을 자기 신, 요 손님 신도 내 신도 이렇게 단총하게 벗어놔야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또 벗어놓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 내가 헝클어 놓고 자기가 똑바로 놓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왜 자꾸 그렇게 하게 해? 자기가 남자잖아요, 해야지. 남자잖아. 남자는 그렇게 해놔. 번일하고 못하고 봐도 한 짝은 헝클어져요. 발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발을 많고 벗어야지. 그 누구는 똑같이 마놓고 벗는 다 사람이 그렇게 어디 해야지. 있어? 한짝 벗고 그냥 벗고 들어오기 오, 마련이지. 이렇게 벗을 때 이쪽 벗고 발을 여기 놓고 같이 벗어놓고 들어오지. 여기 벗어놓고 이래 그냥 오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꼴이지. 그렇게 뺏게 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 정신이 틀어져 그런 거야. 할머니 다리가 아프신 후부터 집안일을 도와주는 할아버지. 빨래 하나를 개는 방식도 다르다는데요. 그렇게 여자 개는 거하고 남자 개는 거하고 솜씨가 다 틀려.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원래. 아이고 저부터 일막 이렇게 넓적하게 좁게 하는 거야. 넓게 해놓으면 그게 헐렁해서 그게 되나. 배우시는 그렇게 많으니 맨날 싸우지 왜 싸우겠어. 하라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이기려고. 내가 똑바로 잘 할머니는 마지막에 한 번 접고 할아버지는 두 번 접고 서로의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자기 봐. 이 넣을 때 좀 요걸 이래 흔들어서 확확 흔들어 넣었지만 이게 꾸글꾸글 안 하잖아. 이게 뭐야 주글주글한 게 보기 싫게. 옷을 이따구로 해 입는단 말이야 그래. 이거는 흔들어 넣어도요. 그 원래 꾸겨지는 옷이요. 여봐요, 요 하나도 안 폈네요. 이게 흔드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마요. 성질 성질 안 성질 내기는 내. 일을 이따구로 해버릴 테. 안 해도 괜찮아. 성질 내려면 하지도 마요. 응? 아이 여기 날줘. 왜 걷다가 나. 이거 못 써 이러면 놓을 수가 없어. 이거 다시 개야 돼. 이거 진짜로 반듯하게 잘 개놓은 걸 왜 헝클어가지고 새로 개요? 손 대지 마. 안 돼. 그따위로 하면 일 꼬라지가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거든. 자기 다 해서 치워. 왜 또 남 다 해놓은 걸 이제 다 해줘줘 놓고 어디로 갔어? 순간 화가 난 할머니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못해나 그래. 안 됐어서 좀 거들어 줄려면 엉뚱하게 이따구로 하고 어디로 가 그래. 이걸 얼른 끝내지. 할아버지도 인내심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자꾸 이러면 해줄 필요도 없어. 혼자 다 해. 앞으로도 안 돌리다 볼 거야. 그거 답답한가 모르겠다.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는 두 분. 고집을 꺾지 않는 성격은 닮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좀 꼼꼼해야 되고 근데 저는 좀 우르륵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틀린 거. 아버님도 그거는 인정하세요? 아 인정. 난또 아는 걸.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이 넘어가지. 그걸 내가 모르면 그 시간이 소화가 안 돼.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십니다. 지금은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저 건너 기차 보러 가는 거래요. 기차 보러. 기차는 왜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 내년에 기차가 안 댕긴대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을 앞 철도가 사라진다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철도길을 건너보고 기차를 보러 오신다는 할아버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루에 서너 번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구경 일부러 생각해서 가끔 와요. 그리고 여기도 이래 괜히 넘어댕기고 싶고, 거기도 놀던 물이 좋다고 사람도 많이 놀던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정든 고향 얘기하는 게 그래 하는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이 철도 위에서 일을 하셨다는 할아버지. 자신의 젊음을 바친 공간이기에 벌써부터 그립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절연체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 여름에 자꾸 뜨거워서 이 내일하고 여기 합작이 되면 여기 절연체가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래 댕김이 못떨 때는 이거 지내간 생활이지만 이 보던기 어떤가 한번 이래 그런 때도 있어요. 일하실 때 생각이 좀 나세요? 아, 나죠. 많이 나요. 그건 많이 나요. 요새 일하는 거 보면 옛날에 우리네 일하고 다닐 때는 참 밥 먹은 힘이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됐는데 요새는 뭐 기계화 하니까 뭐 그냥. 철길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셨는데요. 할아버지가 꼭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 댕길 때 입던 처음 보게 되는 건 다 없었어요.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 네. 입으셨던 작업복. 예, 작업. 근데 이걸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아, 이제 여러 몇 개 있는데 상이 서너 개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있는 동안은 못 버리게 하는 거지. 나 없인 버리도 건거 없고. 그거는 아버님께서 왜 못 버리게 하세요? 그게 뭐냐? 그래도 입고 다니던 거니까로 그런 집착감이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겐 열정을 다 쏟아부은 일터였지만 할머니는 고생했던 일들만 기억이 납니다. 기차 만날 보면서도 즐겁지도 않아요? 뭐도 먹을 거 있다고 거가 그래 지키고 있어요. 안 맞도 말아. 그래도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보면 좀 분하게 뚫리지. 밤낮 기차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애 먹고도.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철도.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철도의 산 증인입니다. 교량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 있을 때 찍은 거예요. 아침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차가 올리니까 막 일이 뛴 거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했어요, 진짜. 매일같이 험한 일을 했던 탓에 할머니는 걱정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철도 생활은 할아버지의 빈틈없는 성격에 딱 맞았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면 험한 것도 많이 봤고 힘든 것도 많이 봤고 또 때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상상을 가끔 해요. 점심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반찬을 꺼내 놓으시고 할머니는 밥과 국을 준비하시는데요. 직장 생활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 삼시세끼를 항상 함께하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일을 거들게 됐습니다. 전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밥은 여자들이 해주는 걸 주는만 알았어요. 이래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애 먹는 걸 보면 안 됐을 때도 있어. 어? 어떤 거 가지고 좀 몸이 아파서 그래 고생하면서 뭘 해주려고 그럴 때 보면 안 됐기도 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서 대반 2학년이 됐으니 얘기 보면 나중에 얼른 밥 잡숴 그거 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아니지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야 하는 성격. 이쯤 되면 할머니도 포기 상태. 식사가 다 끝나서도 할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아지신 할머니. 걱정하는 마음에 할아버지는 할머니 부탁을 웬만해선 다 들어주시는데요. 보스. 이거 하나 달라고. 식사 후 약을 드셔야 하는 할머니. 물과 약을 갖다 주는 건 할아버지의 일과가 됐습니다. 네, 먹을게요.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는. 식도염에 하루 아침 저녁 식후에 한 알씩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식사하시고 난 뒤에 약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나 봐요. 그러니 이제 다리가 아파 이제 나보다가 더 불편해 하니까 내가 해 주는 게 더 편해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약 갖다 놔요. 하지만 다정했던 시간도 잠시. 그 있던 자리 갖다 놔야 찾아 먹기 좋은데. 자기 생각만 해내 지금. 잘 보이는데 놔두려고. 거기 구석에 갖다 놓지 않고 거기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잘 띄는데 놔야 내가 찾기가 편하거든. 그래요. 지금 저 구석에다 갖다 놨으니 언제 먹고 구석에 갖다 놨으니 나는 찾아다니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진열식으로 놨어야지 가져오기가 좋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있던 자리 갖다 놓으라 그러면요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보이는 데라 그러지만 저 약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안 먹거든요. 다음 날 이제 또 약 먹을 때 또 먹지. 이제 마음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두 분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불편한 건 없고 살아오는데. 각자가 생활하는 것뿐이죠. 좀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나는 나 이렇게 지냈어요. 항상 그래요. 아버님은 좀 불편하거나 뭐 그런 점 없으세요? 실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지 불편할 때가 덜어 있지. 조금 얘기를 알아듣고 따라오면 좋을 때가 있지. 하도 못 알아들을 때는 당기적이니까 그게 불편하지 딴 거야 뭐. 근데 사실은 내가 불편하다기보다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냥 앞만 내다보고 와서 우리 안늙은이가 더 불편했지 뭐. 느긋한 성격이지만 할아버지의 일상은 항상 바쁘십니다. 자, 오늘은 쌀을 도정해야 한다는데요.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할머니가 함께 하십니다. 밭일만큼이나 농기계도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다는데요. 일단 도정기 청소부터 하십니다. 꼼꼼하진 않지만 재빠른 손놀림으로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 그 사이 할아버지는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함태기가 들어간다고 함태기도 안 가지고 어허 어디 보러 갔지? 함ten 자기가 갖다 놔야지. 쌀 받을 그릇을 가져오는데도 마음이 맞지 않는 노부부. 간 김에 좀 가져오면 되는데 꼭 지가 가져와야 되니까. 아니, 나는 이거 하니까 자기도 좀 갖다 놓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나만 다 해나기래. 참나 그래. 내가 다리가 아프니 그렇지 다리 안 아프면 그 소리 해나마나. 나는 다리 안 아픈다. 잘해요 내가. 다리 안 아프면 내가 안 시켜도 다 잘해. 드디어 도정기를 작동시켜 봅니다. 그런데 시동을 거는데도 옥신각신. 그런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별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게 할머니 눈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쌀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용 설명서대로 작업을 해보시는데요. 계속 쌀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할머니가 엔진을 약하게 내립니다. 왜 내려? 어허! 그걸 왜 채워? 됐어 이제. 뭘 채워? 이게 다시 엔진을 강하게 올리는 할아버지. 왜 자꾸 뭐 말도 안 듣고 시동을 내려간 거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놔둬야지. 이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걸 내리면 이게 여기 엔진이 꺼지는데 그냥 에이 자꾸 그래 만지는 거예요. 뭐 성질만 급해가지고 알도 못했네. 그래서 자꾸 짓거리게 돼요. 그래서 싸울 때가 많어. 생활하는 게. 이 맘하고 내 맘하고 틀려. 바람이 터니까 그걸 고치도 못해 그런데. 아 좀 틀려요. 틀리다고요. 성격도 틀리고 좀 맞지를 잘 안 해요. 항상 그래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좀 안 맞아. 그럼 말을 하면
하지 말라 그래고 남들이 다 못하거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두 분 다 잘해보려고 하신 일인데 또 싸우고 마셨네요. 하지만 생각의 차이는 계속 진행 중. 여전히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방식이 성에 차지 않는데요. 할아버지가 조금 어설퍼 보이자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할머니. 빗자루 찌르는 게 빗자루로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지 왜 몰라. 그러니 마음이 다 틀린 거지.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딴 소리 했네. 그래 말해주면. 마음이 틀린 걸 모르는 거지. 모르긴 왜 몰라. 어. 만날 찌을 때도 만날 싸워도 싸우기만 하고 나하나. 난 하는 소리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으니까 만날 싸우지 왜 싸고. 왜 못알아? 모르면 맘맞도나 말아야지. 어이구 사람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바보야.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근데 나는 바보가 아니거든. 그래도 입이라도 띄어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르지만 고집이 세신 건 똑같습니다. 마지막엔 결국 침묵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뒷정리는 꼼꼼한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여기저기 놨던 게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안 펴. 그래서 이 같이 사는 사람도 그게 마저의 일이 빠르고 편한데 잘 안 되죠. 아침에 여기 있던 걸 가지고 나갔으면 저녁에 여기 갖다 놔야지 돼. 그게 안 되면 마음이 깨끗해져.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주방에 계시네요. 부부니까 그냥 싸워도 살고 싫어도 살고 그래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시는데요. 뭐 하루 종일 어떻게 삐졌는지 공하고 있니? 김치 좀 놔요. 와서 앉아서 해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안 해요? 아직도 입을 굳게 닫고 있는 할아버지. 대꾸가 없어요. 밥상이 거의 다 차려지자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자리를 옮기십니다. 때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섭섭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요. 국물이에요. 남자가 여태껏 삐져가지고 여태껏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삐지신 누가 삐져? 딴 소리를. 안 삐졌어요 그러면? 내 안맛도 안 해, 맘맛도 많아. 할아버지가 화났을 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상책. 그날 저녁은 결국 대화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잠시 외출한 사이 할머니가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마당에 있던 물건들을 씻고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거 정리 잘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지. 맨날 깨끗하게 해도 정리를 잘 못하거든. 원래 정리를 잘 못하거든. 그러고 있던 자리 놓지도 안 하고 항상 딴 데다 놓고 그래서 맨날 혼나요. 놓던 자리 놓지 왜 이거를 그 자리 못 놓느냐고 맨날 혼나요. 그래도 할머니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요. 아무리 정리정돈을 해도 할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신발 정리를 해보십니다. 오늘은 웬일로 신을 이렇게 깜짝거리 났나 그랬지. 내친 김에 침대 정리까지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리는 데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요. 아이고 손님이 오셨나 어떻게? 그래 오늘은 그래 신발이 정리가 잘 됐네. 언제 그렇게 안 해놔요? 언제 그래 했어? 자긴 만날 여기 갖다 놓고 저 갖다 놓고 그래. 자기가 하도 신발 보고 삐뚤게 놨다 그러길래 오늘 내가 정리 잘 해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정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 아유 오늘 어떻게 난 침대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 깨끗하게. 아유 고마워요. 비가 오는 오후 노부부가 주방에 함께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요리를 하시나 본데 이 이파리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비도 오고 할아버지 술 한잔 잡수려고 부침개구요. 이거는 뭐예요, 근데? 네? 이걸 오갈피요. 이거 좋은 거요. 약초요, 약초요. 네. 제가 좀 따오라 그랬거든요. 오가피 순도 이렇게 붙여서 원래 네, 센 걸로도 잡수고 약초래 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계속 할머니 옆에 서 계신 걸까요? 얇게 해요. 얇게. 이런 음식도 뭐 날 붙잖아 좀 이래 술 한잔 생각날 때는 생각이 나요. 근데 또 서로 힘들고 바쁘면 못 해주지. 그럼 이제 이래 봐도에 내 혼자 먹고 싶을 때 조금 해 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옆에 서 있는 거야. 얇게 좀 해라고. 얇게. 그래 맛이 더 난다고. 저는 항상 솜씨가요. 두껍게 하는 솜씨요. 급해가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얇게는 못하고 그냥 내 솜씨대로 좀 두껍게 해요. 오가피 순의 향을 제대로 느끼려면 얇게 붙이는 게 더 좋다는데요. 우리 아버님 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 이렇게 좀 얇아지지. 나무를 많이 놓으니까로. 하지만 역시나 할머니 마음엔 들지 않습니다. 그게 선이 돼요? 이거는 남겨놓고요. 그냥 내비둬요. 할머니께 자리를 내주시곤 다시 입으로 요리하시는 할아버지. 워낙 또 나왔지. 하는 솜씨가 원래 두껍게 하는 솜씨요. 그래도 자꾸 얇게 해야지. 원래 습관이 그런 습관이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는 뭐 두껍게 얇게 하면 못하고 두껍게 하는 사람이 가 그렇지 왜 경상도를 왜 얘기해? 그것도 마음이 좀 야리야리 해야 되는데 마음도 똑똑하고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저는.
할아버지의 방식대로 만든 얇은 오가피 부침개입니다. 얇으니까 좋기는 하네요. 얇으니까 참 진짜로 저는 얇으니까 좋긴 한데 저 솜씨가 가지거니. 네. 이번엔 호박 부침개인데요. 호박은 할머니 방식대로 두껍고 크게 썰어서 부치시네요. 안주 다 됐어요. 막걸리 얼른 장갑도 넣고 딱 꺼서 먹어요. 몸도 아픈데 술 안주까지 만들어주는 할머니가 참 고맙기만 합니다. 성격이 다르다 해서 부부는 돌아선다고 남이 되지 않습니다. 57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한 것을 알기에 노부부는 언제나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놔둬줘요? 웬일이요? 어이 그런 날도 있어야지. 됐어요. 만날 안 주면 신문에 나서 방송에 났고 뭐. 자 날씨도 좋지 않고 그런데 저걸 부치줘서 맛있게 잘 먹을게. 자기도 한 잔 들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맨날 혼자만 먹대면 오늘 아주 안주도 뭐라 그래고 술도 한 잔 딸 가지고 기분 좋으니. 힘든 일이 많고 싸우는 날이 많아도 가끔 마주보고 웃는 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때는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해준이하고 좀 힘도 많이 들고 가져가서 지금은 개울가에서 밥 줬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요. 예. 참 연할 여태껏 낙이라는 건 없고 참말로 속으로는 재미 있으면도 좀 그래고 지냈어요. 여봐요. 내가 자기한테 잔소리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같은 값이면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보기 좋으면 남도 보기 좋아. 재미나게 우리 엄청 많이 살아가야지. 그런 줄 알아요? 야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매일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있기에 더 존중하며 살아가는 노부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세요. 사람인 자를 부부가 이래서 의지해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요새 보고 있어요. 그건 내 혼자만. 남한테 그럼 바보라고 그러니까. 예? 부부는 의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난 그렇게 맹글어 놓은 것 같아. 그잖아.